안녕하세요, 탐벌중학교 여러분. 오늘도 즐거운 가정시간입니다. 오늘은 식품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. 다들 교과서는 준비됐나요? 그럼 출발해봅시다. 오늘의 목차는 첫 번째, 안전한 장보기와 식품 선택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. 그리고 다음 시간에 식품의 보관 방법까지 배워볼게요.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, 식품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다입니다.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을 볼 때 어떤 식품을 어떤 순서로 구매를 해야 할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여러분들은 장을 보러 갔을 때 어떤 식품을 먼저 선택하나요? 무의식의 흐름대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더 신선한 식품을 먹기 위해서 식품 선택 순서가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생선을 먼저 장바구니에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? 생선이 싱싱해지지 않겠죠? 오늘은 우리가 어떤 식품을 먼저 선택을 해야 하는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장을 보려고 마트에 왔습니다. 신나 보이네요. 저 너무 신났어요. 먹을 생각에 이게 또 장보는 순서가 있다고요. 제가 네, 네. 들었습니다. 장보기 시작도 하시기 전이긴 한데 네네. 샤리 캐스터님 마스터 착용하는 방식이 네. 조금 잘못돼가지고 아, 제가 정말요? 말씀드리는데요. 평소에는 좀 그래도 여기까지 네, 쓰는 네, 편이셔도 공공장소. 마스크는 꼭. 공공장소에서도 그냥 마스크는 마스크를 꼭 코까지? 코까지 네. 가려 착용해 주시는 네. 게 적절한 알겠습니다. 마스크 착용법입니다. 네. 이게 또 장보는 순서가 있다고요. 메모장을 가져가는데 열심히 흐름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요. 그래도 메모장을 가지고 가시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. 아. 네. 저는 약간 이제 여름 되면은 제가 냉장고에 또 꼭꼭 채우는 게 닭가슴살이거든요. 근데 싱싱해 보이는 걸 사야지 나중에 보관을 할 때도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있고. 제주 은가치.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. 네. 드시는 건가요?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니까 네네. 진짜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네네. 의식의 흐름이라고. 그러니까요. 목록은 잘 적어가셨는데 네. 그 목록을 어떻게 순서대로 잘 장볼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가신 거예요. 그럼 여기서 왜 순서가 뭐가 틀린 거예요? 지금 거의 보시면은 네. 거의 육류하고 어류를 제일 먼저 다했잖아요. 저는 몰랐어요.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전 실온 매대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. 라면이나 통조림 같은 거를 제일 먼저. 우리가 냉장 보관하지 않는 것들. 그렇죠. 네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역시 실온 보관되어 있는 과일이나 그 다음에 야채류들. 그 다음에는 냉동 칸에 가셔가지고 뭐 만두나 아니면 돈가스 같은 네. 그런 냉동식품을 구입해 주시는 게 좋고, 집에 가기 바로 전에 저희 지금 보셨던 식육이나 소고기나 아니면 생선류 같은 거는 마지막에 장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거 해야겠다. 파프리카처럼 네. 이렇게 바로 즉석해서 드실 수 있는 식품들은 저렇게 잘 비닐에 포장하시는 건 좋은 습관입니다. 그러나 진짜 모르겠다. 지금 아까 파프리카를 잘 포장하시는 거를 네. 확실히 잘 매듭짓지 않고 생선 위에 올려놓으셨어요. 그리고 바로 붙여서 카트에 저 넣어놓으셨거든요. 붙여서 안 넣었어요. 파프리카 같은 즉석에서 드시는 식품들 같은 경우엔 생선 같은 식품하고 접촉시키지 마시고 네. 잘 포장해서 매듭하신 다음에 가공식품류들, 뭐 라면이나 통조림 같은 식품류들 옆에 배치하시면 좀 더 안전한 장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. 빨리 계산해야 돼요.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. 마음이 급해서. 두세 시간 있는 거 괜찮습니까? 연구사님? 삐예요?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. 이렇게 3시간씩 지나게 되면은 뭐 육즙이 흘러나온다든지 생선에서 본이 흘러나온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품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생선물들이 주변에 있는 식품들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지가 있습니다. 네, 교과서는 62페이지. 여러분들은 장을 보러 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나요? 먼저 어떤 식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야 내가 사야 하는 물건을 빠짐없이 살 수 있고 필요 없는 물건을 충동 구매하지 않겠죠?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비물이 있어요. 바로 장바구니를 가져가는 게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? 자, 1단계로는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선택합니다. 냉장고에 넣어도 되지 않은 식품은 라면이나 쌀, 통조림 같은 식품들이 있죠.
이런 식품을 선택할 때는 식품의 표시 내용이나 유통기한을 잘 확인하여 선택합니다. 지금 이 라면은 유통기한이 굉장히 많이 지났죠.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잘 확인을 하고 식품의 표시 내용, 영양 정보나 원산지, 그리고 햇선 마크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. 두 번째로는 채소와 과일을 선택하는데요. 그렇다면 채소와 과일은 어떤 식품이 더 맛있는 채소와 과일일까요? 먼저 시금치를 보면 시금치를 고를 때는 잎의 수가 많고 진한 색이 좋습니다. 그리고 뿌리가 선명한 붉은색일수록 더 달고 맛있는 시금치가 될 수 있어요. 오이를 고를 때는 표면이 매끈한 것보다는 거칠고 모양이 고든 것이 더 싱싱한 오이입니다. 다음은 대파를 고를 때인데 대파가 요새 굉장히 많이 금액이 올랐죠. 그래서 집에서 파테크라고 해서 직접 파를 길러서 심기도 하는데 이 파를 심기 위해서는 뿌리가 붙어있는 파가 자랄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줄기가 굵고 색 구분, 초록색 부분과 흰색 부분이 명확한 것이 좋고 잎은 진한 녹색일수록 더 싱싱한 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수박의 계절이 찾아왔는데요. 여러분들은 수박을 고를 때 어떻게 하나요? 두드려 보나요? 그렇게 되면 수박이 아플 수가 있겠죠. 멍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두드려 보기보다는 이 수박의 검정색 줄이 선명한지 그리고 꼭지가 싱싱하고 배꼽이 클수록 더 맛있는 수박이라고 합니다. 또 봤을 때 껍질이 얇고 탄력 있는 수박이 더 싱싱한 수박이겠죠? 사과는 겉표면이 매끈한 사과가 좋을까요? 거친 사과가 좋을까요? 네, 껍질색이 밝고 고르며 거친 사과가 더 맛있고 단 사과라고 합니다. 포도를 고를 때는 꼭지와 줄기가 싱싱하고 송이가 크고 알이 밀집된 포도가 더 싱싱한 포도죠. 그리고 겉표면에 하얀 가루가 붙어있는 포도가 더 당도가 높다고 합니다. 이렇게 채소와 과일은 제철에 생산된 것이 좋고 상처가 없고 색과 향이 고른 것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. 3단계로는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하는 가공식품들인데 햄이나 소세지, 베이컨들이 있겠죠. 어묵이나 우유 유제품, 요구르트 같은 식품들을 고를 때는 식품의 표시 내용과 유통기한을 잘 확인합니다. 이 식품의 표시 내용을 보면 돼지고기의 함량이 나와 있죠. 돼지고기의 함량이 더 높을수록 그리고 수입산보다는 국산 함량이 높을수록 더 맛있는 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영양성분 1회 제공량을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1회 제공량당 함량은 우리가 1회에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을 표시를 해 놓은 것이죠. 열량은 이 식품의 1회 제공량에 들어있는 킬로칼로리를 의미합니다. 지금 이 식품은 130킬로칼로리라고 볼 수 있겠죠. 트랜스 지방은 많이 섭취하게 되면 비만이나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2.2g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식품은 트랜스 지방이 0.5g 이하이죠. 칼슘은 우리의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강화와 같은 표시를 한 경우에는 1회 제공량당 함량을 함께 표시합니다. 지금 이 식품은 우유로 추정이 되죠. 그래서 이 우유 200ml에는 칼슘 200mg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. 퍼센트 영양소 기준치는 1회 제공량으로부터 섭취하는 영양소의 함량이 영양소 기준치에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. 자, 나트륨은 지금 100mg이 들어있는데요. 우리 나트륨의 하루 상한 섭취량이 바로 2000mg입니다. 따라서 이 우유 100mg을 섭취했을 때 2000mg에 대해서 5%를 섭취할 수 있다. 이런 말이겠죠. 자, 다음 4단계로는 육류를 선택하는데요. 육류는 살은 선홍색을 띈 것을 고르며 지방은 흰색에 가까운 것이 싱싱한 육류라고 볼 수 있어요. 이런 소고기는 마블링이 예쁘게 꼽힌 것이 맛있는 소고기겠죠. 돼지고기도 하얀 지방이 너무 많은 것보다는 선홍색인
육류와 비율이 적절한 것이 맛있는 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다음 5단계 어패류는 생선인데 생선은 아가미가 신선하고 근육과 살이 단단한 것이 좋고 또 이 생선의 눈동자를 봤을 때 너무 캥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생선이 더 싱싱한 생선이겠죠. 조개류는 입이 열려 있으면 부패된 조개이기 때문에 입이 닫혀 있고 광택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. 다음 6단계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입 후에 바로 먹을 수 있는 즉석식품을 선택하는데요. 계산대 위에 뚜껑이 없이 판매하는 조리된 식품은 왜 사면 안 될까요? 네,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도 떨어져 있을 수 있고 또 부패되어 있을 확률이 높겠죠. 그래서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는 식품을 구매합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식품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. 교과서 65페이지를 보고 안전한 식품 선택 순서에 맞게 구입할 식품을 분류한 후 장보기 순서와 구매 시 유의사항을 적어보자 라고 나와 있죠. 자, 여러분들이 장을 보러 갔을 때 어떤 식품을 먼저 선택해야 할까요? 바로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. 맞습니다. 바로 라면을 먼저 선택을 하죠. 라면을 선택할 때 유의사항은 식품의 표시를 확인하고 제조일자나 식품 첨가물을 확인합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어떤 식품을 선택해야 할까요? 바로 채소와 과일이죠. 이 포도를 선택할 때는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친환경 농산물 표시가 확인되어 있는 식품이 더 안전한 식품이겠죠. 그리고 포도의 줄기와 송이가 싱싱한지 겉표면에 하얀 가루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세 번째로는 냉장식품인 우유를 선택하는데요. 우유에는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칼슘 강화 표시나 아니면 햇선 마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좋습니다. 네 번째로는 바로 육류인 닭고기죠. 닭고기는 어떤 색깔이 더 싱싱한 닭고기라고 했죠? 네, 바로 살은 선홍색 그리고 지방은 흰색일수록 더 싱싱한 닭고기라고 했죠. 자, 다섯 번째로는 고등어, 생선류인데 아가미가 잘 닫혀 있고 살과 근육이 단단하며 눈이 너무 캥하지 않은 고등어가 싱싱한 고등어겠죠. 그래서 고등어를 먼저 담게 되면 고등어가 부패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먼저 냉장 보관하지 않는 식품을 선택합니다. 마지막으로는 샌드위치, 즉석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선택을 하고 뚜껑이 닫혀 있는 음식을 선택해야 더 신선한 제품일 수 있겠죠. 네, 이런 순서로 구매를 하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식품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배워봤고 다음 시간에는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. 주말에 부모님과 장을 보러 갈 때 어떤 식품을 먼저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았으니까 직접 실천을 하는 가정인들이 되도록 합시다. 오늘도 다들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는 식품의 안전한 보관을 공부합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